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가 흥하고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다. 사람은 운명이고 잘못된 사람 하나가 한 인간의 운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다. 우리는 흔히 돈, 능력, 전략, 노력만으로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긴 세월은 분명하게 말해준다. 운은 사람에게 붙어 있고 불은 역시 사람에게서 온다. 좋은 사람을 옆에 두면 아무 일도 없는 날도 성장의 날이 되고,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틀어지고 아무리 성실해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결국 판단까지 무너진다. 인간관계는 인생의 밑바탕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기업의 창업자로서 남보다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익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충성으로 다가온 사람도 있었고 겉은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계산만 하던 사람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본성이 드러난다. 사람의 본질은 위기에서, 돈 앞에서, 그리고 밥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 사람을 고를 때 나는 언제나 세 가지를 먼저 본다. 첫째, 태도. 둘째, 말의 무게. 셋째, 눈빛. 이 세 가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남의 허물을 쉽게 꺼내는 사람은 언젠가 나의 허물도 쉽게 꺼낼 것이다. 남에게 인색한 사람은 결국 나에게도 인색해질 것이다. 남의 시간과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 시간 역시 가볍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젊은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사람을 잘못 들이면 사업이 망하고 사람을 잘 모시면 인생이 열린다. 나태주 시인이 80년 인생에서 얻은 통찰 또한 결국 이와 닿아 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겪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운을 빼앗는 사람은 특징이 분명하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의 본질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습관과 말투와 표정 끝에서 노출되기 마련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보았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뒤에서 남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 겉으로는 공손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한데 밥 한 끼로 관계를 흔들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거리를 두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결핍은 능력보다 깊고 사람의 잘못된 본성은 상황이 바뀌어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이 단순해진다. 돈보다 마음, 성취보다 관계, 결과보다 사람, 내가 누구 옆에 서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으려 하는지가 인생을 결정한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명확해지는 진실이 있다. 나의 운을 올리는 것도 결국 사람이요, 나의 운을 꺾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가? 그들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한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운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운을 떨어뜨리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피해야 할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골라야 하며 어떤 관계가 평생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는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필터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는 순간 인생은 훨씬 단단해진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당신도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투자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지점은 거창한 말이 아니다. 밥 한 끼 앞에서의 태도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느꼈다. 밥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도 가볍게 생각한다. 그리고 밥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람 역시 이용하려는 경향이 뿌리 깊다. 나태주 시인은 밥 먹자고 자꾸 쫄르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히 식사 제한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속에는 밥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 다시 말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먹을거리와 술을 도구화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나는 이런 유형을 오래전부터 경계해왔다. 이들은 스스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밥값만큼 상대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싼 자리로 이끌고 좋은 술을 내어놓고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하며 마지막에는 은근히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꾼다. 그 변화의 방향은 반드시 자기 이득 쪽이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공기가 없다. 무게가 없다. 형님,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시죠. 이런 말 뒤에는 보통 두 가지 속셈이 있다. 하나는 상대의 경계를 허물고 조심성을 약화시키는 것. 또 하나는 자신에게 필요한 말과 행동을 상대에게서 뽑아내는 것이다. 나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절대로 이런 만남을 만들지 않았다. 식사가 개입하면 감정이 섞이고 감정이 섞이면 판단이 흐려진다. 음식은 몸을 위한 것이지 합리적 판단의 대가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밥상을 권력처럼 휘두른다. 그들은 밥값으로 사람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술 한 병으로 신뢰를 사들였다고 잘못 이해한다. 사람은 밥을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잊지 않았다. 사는 것이 먼저고 밥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밥을 삶의 우선순위처럼 여기는 사람은 결국 모든 관계를 즉흥적, 감각적, 표면적으로 다룬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보기 좋게 포장돼 있어도 오래 두면 반드시 문제를 만든다. 특히 위험한 유형은 식사 자리를 통해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평소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밥이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원래는 이런 건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정도면 그쪽에서 좀 양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겉으론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명확하다. 음식을 미끼로 상대의 판단을 흔드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을 한눈에 알아본다. 본질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식사 자리에서 말이 가벼워지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말이 가볍고, 식사 자리에서 기준이 무너지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기준이 무너진다. 사람의 결은 작은 일에서 이미 완성돼 있다. 반대로 진짜 사람은 밥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 밥의 가격이 얼마이든 태도가 일정하고 술의 종류가 무엇이든 말의 무게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나는 늘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두었다. 밥 한 끼를 대접받았다고 마음을 팔지 말아야 한다. 밥값을 기준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도, 본심도, 비전도 밥상 밑에 떨어진다. 나태주 시인이 말했듯 밥을 얻어먹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상대가 시간을 주는 것이 은혜다. 시간은 돈보다 비싸고 마음보다 묵직하며 사람의 진심보다 더 솔직하다. 밥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 앉아준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생 사람을 판단할 때 식사 자리의 행동을 가장 냉정하게 보았다. 어떤 사람은 밥을 통해 의도를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밥을 통해 본심을 숨기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통해 사람을 흔든다. 이 세 부류는 모두 위험하다. 밥을 무기로 쓰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신뢰를 무너뜨리고 운을 흩뜨린다. 운을 지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단순하게 기억하면 된다. 밥으로 사람을 흔드는 자, 밥으로 관계를 조정하는 자, 밥으로 나를 빚지게 하려는 자, 이 셋은 반드시 멀리하라. 나의 경험상 이것은 인생의 초석이자 수십 년을 지켜준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의 규칙이었다. 사람을 깊이 관찰해보면 하나의 사실이 드러난다. 밥을 대하는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 나는 평생 수많은 식사 자리를 겪어봤다. 회장으로서의 자리, 협력사와의 자리, 후배들과의 자리, 그리고 가족과의 자리. 이 모든 자리에서 사람의 진심과 품격, 그리고 본성은 결국 한 끼의 태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나태주 시인이 말한 우리는 밥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밥을 먹는 것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철학적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삶이 먼저이고 밥은 후순위이다. 그러나 사람 중에는 이 단순한 진리를 뒤집는 사람들이 있다. 밥을 삶의 중심처럼 여기고 밥을 기준으로 예의를 판단하고 밥의 값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가장 경계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본질을 부수고 인생의 중심을 잃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점은 밥과 술이 들어가면 말과 태도가 너무 쉽게 바뀐다는 것이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밥은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자리가 편해지면 본심이 나오고, 음식이 들어가면 가식이 풀리고, 술이 들어가면 속내가 드러난다. 그렇기에 나는 늘 밥상에서 사람을 보았다. 정장을 입고 있을 때보다, 회의실에서 있을 때보다, 식사 자리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이 훨씬 선명하게 나타났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크기는 밥값이 아니라 밥상에서의 태도가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비싼 밥을 얻어먹으면 고마움을 과장하며 또 어떤 사람은 비싼 술을 대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말을 바꾼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고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고 신뢰의 순간에서도 그 기준을 버린다. 반대로 밥상값이 얼마든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그 태도 자체가 가치이고 그 일관성이 신뢰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겼고 그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두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사람은 흔히 내가 밥을 사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정반대다. 내가 그에게 밥을 사준 게 아니라 그가 나와 시간을 함께 해준 것이다. 시간은 밥보다 비싸고 돈보다 무겁고 어떤 호의보다 의미가 깊다. 식사 자리가 특별한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는가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식사를 단순한 먹는 행위로 보지 않았다. 식사는 마음의 경계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결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밥상 앞에서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밥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문제가 커진다. 예를 들어 밥을 사준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빚을 느끼는 사람, 비싼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상대에게 과도한 호의를 쏟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관계와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다. 밥에 흔들리는 자는 인생에서도 흔들린다. 또한 밥값을 계산하며 관계를 따지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진심이 없다. 그에게 사람은 숫자이고 정은 계산이고 만남은 도구다. 이런 사람을 오래 곁에 두면 결국 내 인생도 계산 속에 휘말린다. 한 끼 밥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 끼 밥에서 드러난 태도는 인생을 예측하게 한다. 나는 밥상에서 사람을 시험한 적이 없다. 다만 지켜보았다. 그의 말투, 그의 태도, 그의 눈빛, 그리고 그가 누구를 위해 시간을 쓰는지, 이 모든 것이 밥상 위에서 훨씬 명확해진다. 결론은 단순하다. 밥은 인생의 중심이 아니다. 중심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은 한 끼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운을 지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밥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보다 밥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그 한 선택이 앞으로의 수십 년을 결정한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차이에서 드러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유형은 밥값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사람, 즉 상황의 크기에 따라 태도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을 수없이 보았다. 저렴한 식당에서는 조용하고 겸손하다가 비싼 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당당해지고 말투가 커지고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혹은 반대로 비싼 곳에서 대접을 받는 순간 갑자기 고마움을 과장하고 그 자리의 분위기에 휩쓸려 원래의 생각이나 기준을 슬그머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원칙이 없다. 원칙이 없다는 것은 곧 위기 때 나를 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하나의 법칙을 세웠다. 작은 상황에서 기준을 잃는 사람은 큰 상황에서는 반드시 배신한다. 태도의 일관성은 재능보다, 지식보다, 화려한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밥 한 끼의 크기만으로도 말과 행동이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신뢰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태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술이 좋고 밥이 거하게 나오면 말이 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아직 다루지 못하고 욕망에 자신을 맡긴 사람이다. 욕망은 인간을 잠시 행복하게 만들지만 반드시 기준을 파괴한다. 기준이 파괴된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런 사람을 가려냈다. 방법은 단순하다. 이름식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 본다. 한자리에서는 예의를 갖추면서도 값싼 식당이나 소박한 밥상에서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을 밥값의 수준으로 평가한다. 그의 눈에는 사람의 인격보다 상황의 격이 먼저 들어온다. 이런 사람은 내가 조금 힘들어지거나 환경이 흔들릴 때 상황의 격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떠나는 사람이다. 대접을 받으면 말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을 살핀다. 밥을 얻어먹으면 불필요한 칭찬을 늘어놓고 상대가 원하는 얘기를 맞춰주고 심지어 자기 의견까지 수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문제는 단순한 아부가 아니다. 문제는 자기중심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오래 중심을 잡지 못한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남에게 넘기거나 능력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다. 산비싼 자리에 앉으면 기세가 달라지는 사람을
경계한다. 값비싼 음식, 좋은 술, 화려한 공간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자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떤 유혹에도 쉽게 무너진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확신했다. 작은 유혹에 약한 사람은 큰 유혹 앞에서는 반드시 파멸한다. 이 때문에 나는 사람의 능력보다 사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중심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태도가 바뀐다. 그런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면 어떠한가?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돈이 얽히고 자리가 얽히고 권력이 얽히는 순간 기준이 무너진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를 만든다. 사람을 깊이 관찰해보면 안다.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거래한다. 일관성 없는 사람은 신뢰를 쌓지 못하고 신뢰 없는 사람은 절대 큰 일을 할 수 없다. 나의 경험에서 이런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실망을 안긴다. 그렇기에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값비싼 음식을 앞에 두고 기뻐하되 그 기쁨 때문에 본심이 바뀌는 사람은 멀리하라. 밥은 밥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밥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인생도 같이 흔들린다. 운은 우연이 아니다. 운은 결국 함께한 사람의 반영이다. 가벼운 사람과 함께하면은 운도 가벼워지고 일관성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은 운도 안정된다. 인생을 지키고 싶다면 밥 앞에서 말이 바뀌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 작은 균열이 훗날 큰 무너짐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질을 시험하는 가장 날카로운 잣대가 있다. 그것은 돈 앞에서의 태도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깨달았다. 돈은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돈만 아는 인간은 반드시 위험하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과 돈에 휘둘리는 사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돈을 도구로 사용하고 후자는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한다. 그리고 후자의 유형은 결국 주변을 말리고 관계를 해치고 스스로도 운을 잃게 만든다. 나태주 시인이 말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내가 평생 경계해온 인물 유형이다. 이들은 인간관계마저 수익 비용의 구조로 파악한다. 오랜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동료라도 결국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얼마짜리 존재인가로 환산된다. 그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어느 순간 나 역시 숫자로 취급되기 시작한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이런 유형의 사람을 곁에 둔 적이 있다. 그들은 항상 이득을 먼저 계산하고 인간적인 도움조차 수치화하며 관계의 지속 여부를 이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되는가로 결정한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니다. 문제는 돈 이외에는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시야의 좁음이다. 이들은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부에서는 이미 돈이 유일한 언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사도 돈, 배신도 돈, 호의도 돈, 만남도 돈.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관계의 깊이는 사라지고 삶의 기준이 얕아지고 나의 마음 또한 딱딱해진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나는 이런 유형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는지 수없이 보았다. 겉으로는 영리하고 계산이 빠르고 이득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신뢰를 잃는다. 돈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더 큰 이득을 쌓는다. 그렇기에 신뢰를 쌓지 못하고 결국 주변의 관계가 모두 단절된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큰일을 맡길 수 없다. 둘째, 인생이 불안해진다. 돈이 기준이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돈을 더 준다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이득이 작으면 관계가 흔들리고 출세의 가능성이 보이면 태도가 뒤바뀐다. 이런 사람의 삶은 언제나 안정이 없다. 셋째, 결국 외로워진다.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도 사라진다. 마음으로 관계를 쌓는 사람만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한다. 돈만 아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혼자가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았다. 대신 돈보다 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이익보다 신의를 먼저 지키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걸려도 결국 더 큰 성공을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돈을 신뢰 위에 쌓을 때만 그 돈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돈만 아는 사람의 문제는 돈을 좋아한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다. 문제는 돈을 제외한 모든 가치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시간의 가치, 관계의 가치, 신뢰의 가치, 그리고 마음의 가치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깊이가 없다.
겉으로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돈은 중요하다. 나 역시 평생 돈의 가치를 무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돈은 수단이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이 기준이 되는 순간 사람도 숫자로 변하고 관계도 계산으로 변하며 운도 마르는 것이다. 운을 지키고 싶은가? 그러면 간단하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그들은 내가 가진 운을 키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사람은 삶을 지탱해준다. 돈만 아는 자는 결국 삶의 지탱을 잃고 사람을 아는 자는 결국 돈도 얻게 된다. 이것이 내가 평생 깨달은 단순하고 명확한 진실이다.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독이 있다. 그것은 화려한 욕망도 큰 실패도 아니다. 바로 계산 습관, 즉 모든 관계를 손익으로 재단하는 태도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보았다. 겉으로는 성실하게 보이고 언변도 좋고 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든 인간관계를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인가 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 스스로 만든 계산 속에서 갇히고 결국 스스로 관계를 끊고 결국 스스로 운을 잃는다. 계산하는 습관이 왜 위험한가? 이유는 단순하다. 계산은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인간을 비열하게 만든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효율이 아니라 방향이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다. 그런데 계산적인 사람은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버린다.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들의 말은 바뀌고 태도는 바뀌고 관계는 바뀐다. 이득이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면 사람을 바꾸고 유리한 쪽이 보이면 태도를 바꾸며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이면 관계를 끊는다. 이런 사람에게 원칙이란 없다. 원칙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줄 수 없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곧 무너진다. 나는 평생 기업을 꾸리며 계산하는 사람은 위기에서 반드시 도망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들은 평상시에는 누구보다 논리적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보다 비이성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가치가 아니라 이익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계산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메말라진다. 계산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 늘 비교하고 늘 의심하고 늘 더 좋은 조건을 찾는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나 역시 모르게 사람을 이익으로 판단하게 되고 관계의 깊이를 잃고 마음이 단단해지는 대신 건조해진다. 나는 젊었을 때 이를 깨닫고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계산보다 중심을 지켜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계산하더라도 나는 계산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원칙이 나를 살렸고 기업을 살렸으며 사람을 살렸다. 3.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모든 관계는 거래가 아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스승도, 제자도 모두 계산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영리해 보이고 업무에서도 효율적으로 보이며 관계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된다. 이 사람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나를 떠날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오직 지금 당장 필요할 때만 부르고 정작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거리를 둔다. 신뢰는 결국 일관성에서 나온다.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 일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절대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 계산 습관은 작은 단계에서 시작해 큰 파멸로 이어진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몰락을 보았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밥값 계산 하나, 작은 이득 하나, 사소한 유혹 하나. 그 작은 계산이 마음속 기준을 흔들고 흔들린 기준은 다시 더 큰 계산을 부르고 결국 모든 판단이 손익으로 뒤덮여 버린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한다. 상대의 마음 대신 상대의 자원을 보게 되고 상대의 눈빛 대신 상대의 가치만 본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방향을 잃은 것이다. 계산은 필요하다. 그러나 계산 습관은 위험하다. 사람을 숫자로 바꾸는 순간 삶의 깊이는 사라지고 마음의 넓이는 좁아지고 운의 흐름은 막힌다. 나는 평생 이렇게 후배들에게 말했다. 계산이 빠른 사람보다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 오래간다. 계산은 순간을 이기게 하지만 기준은 인생을 지키게 한다. 계산이 습관이 된 사람을 가까이 두지 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나도 계산의 사람이 되고
계산의 사람이 되는 순간 인생은 얕아진다. 얕아진 인생에서는 깊은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운은 계산이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결정된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걸러야 할 부류가 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세우고 수천 명을 만나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나의 이야기도 가볍게 내던진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마음이 무겁지 못하고,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하며, 관계를 깊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나태주 시인이 말한 뒷말을 즐기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진리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남 이야기,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멀리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배신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남의 흠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나의 흠도 쉽게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생활, 약점, 실수, 과거를 놀랍도록 세세하게 떠들어댄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 상당수는 들을 가치가 없고 알 가치도 없고 심지어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다. 이들은 말로 관계를 만들지만 그 말로 관계를 망친다. 나는 이런 사람 곁에서 절대로 비밀을 공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했던 말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반복될 것이다. 내가 만나본 진짜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용했다. 말을 아끼고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일수록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큰 힘을 준다. 뒷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준다. 사람의 수준은 명함의 직함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어떤 입으로 하느냐로 결정된다. 남이 없는 자리에서 남을 헐뜯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반드시 나를 헐뜯는다. 남의 집일, 남의 가정사, 남의 불행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나의 행복을 지켜줄 수 없다. 나는 오랫동안 느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의리도 가볍다. 그들은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바뀌고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진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내 삶에도 불안이 스며든다. 삼뒷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마저 흐려지게 만든다.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 자신의 문제는 외면하고 남의 문제만 확대한다. 그 결과 자기 인생의 발전은 멈추고 시간은 흐르는데 마음은 제자리다. 내가 본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일에 몰두했고 남에 대한 말보다 자신의 책임을 먼저 고민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일에 지나치게 밝고 자신의 삶에는 어둡다. 뒷말은 결국 자기 인생을 흐리게 만들고 흐려진 인생에는 절대로 큰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 삶을 헐뜯는 사람의 곁에 있으면 나도 오염된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입이 더러운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더러워진다. 부정적인 말은 바이러스와 같다. 옆에서 계속 듣다 보면 내 무의식도 오염되고 삶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고 신뢰보다 의심이 먼저 생긴다. 뒷말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기준이 약해진다. 그러면 관계는 흔들리고 판단은 흐려지고 결국 운도 새어나가게 된다. 운을 지키고 싶은가?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뒷말을 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다. 진짜 사람은 남을 말하지 않는다. 남을 지킨다. 나는 평생 기억하는 직원이 있다. 전임자를 절대로 욕하지 않았던 사람. 그는 그 사람의 단점도 실수도 문제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나를 떠나도 절대로 나를 헐뜯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었다. 위기 때 전화하면 밤중이라도 달려오고 내가 어려울 때는 말없이 도와주고 상황이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 입이 가벼운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 말은 그 사람의 과거이고 태도는 그 사람의 현재이며 일관성은 그 사람의 미래다. 남을 가볍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도 가볍게 만든다. 운을 지키고 싶다면 말이 가벼운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 방어선이다.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믿을 만한 단서가 있다. 그것은 말도 외모도 경력도 아니다. 바로 눈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눈은 속일 수 없다. 말은 포장할 수 있고 표정은 만들 수 있으며 태도는 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조작이 불가능하다. 눈에는 마음이 담기고 마음에는 본성이 담기며 본성에는 인생이 담긴다. 그렇기에 나는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을 때면 그 사람의 눈을 가장 먼저 보았다.
눈이 맑은 사람은 마음도 맑다. 나태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눈빛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그들은 상대를 압박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빨아들이지 않고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눈이 맑다는 것은 마음속에 탐욕, 집착, 계산, 악의가 적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준다.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나는 중요한 자리를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보다 먼저 눈빛을 봤다. 마음을 숨기는 사람은 오래 볼 수 없고 눈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도 숨기지 못한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기준이 불안하다. 어떤 사람은 말은 강하지만 눈빛은 흔들린다. 눈동자가 불필요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시선을 지속하지 못하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하다. 나는 경험으로 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다. 말은 당당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과 욕심이 공존한다. 그리고 이 불안과 욕심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 사람의 기준이란 말이 아니라 눈에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 삼눈빛이 공격적인 사람은 마음이 지배적이다. 눈으로 상대를 찌르듯 바라보는 사람, 상대의 마음을 뚫어보려는 사람,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를 내려다보는 사람, 이들은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 능력이 없다. 공격적인 눈빛은 내면에 있는 불안, 부하기, 우월감의 결합이다. 이런 사람은 본인의 기준을 강요하고 상대를 억누르며 작은 오해에도 쉽게 폭발한다. 나는 이런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순간의 분노로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눈빛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나태주 시인이 말했듯이 사람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눈빛이 있다. 마치 상대의 감정과 기운을 흡수하고 상대의 진심을 이용하려는 듯한 눈. 이런 눈빛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겉으론 친절하고 말은 부드럽고 태도는 공손하지만 대화가 끝나면 상대는 이유 없이 피곤해진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마음의 소모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에너지를 주지 않고 받기만 한다. 마음을 열수록 더 빼앗기게 되고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이 메말라진다. 운을 지키고 싶다면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한다. 진짜 사람은 눈빛에 따뜻함이 있다. 나는 평생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떠올리면 능력도 경력도 화려한 말도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와 일관성이 있었다. 그들의 눈은 상대를 평가하려 하지 않았고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았고 상대를 의심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만이 어려운 순간에도 등을 맡길 수 있다. 왜냐하면 따뜻한 눈빛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눈은 인생의 방향을 보여준다.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 닮아가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변한다. 그렇기에 눈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창문이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욕망이 보이고 두려움이 보이고 욕심이 보이고 선함이 보이고 방향이 보인다. 나는 후배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욕심이 가득한 눈빛은 결국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불안한 눈빛은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따뜻한 눈빛은 따뜻한 관계를 만들며 성장해 간다. 결론은 단순하다. 눈빛이 편안한 사람은 내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고 눈빛이 불안한 사람은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며 눈빛이 탐욕스러운 사람은 내 운을 끌어내린다. 운을 지키고 싶다면 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 눈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숨길 수 있는 것은 많지만 눈만은 숨길 수 없다. 눈은 그 사람의 진실이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닫는다. 진짜 사람은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람이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능력자를 만났지만 내 곁에 오래 남은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기다림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다. 기다림에는 신뢰가 있고 조급함을 이기는 힘이 있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밀어붙이지 않고 상대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으며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그런 사람만이 신뢰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 나태주 시인은 아내가 자신을 기다려 주었다고 했다. 그 기다림이야말로 사랑과 신뢰의 본질이다. 사람은 말로 위로할 수 있지만 기다림은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전달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존재 자체가 힘이 된다. 나는 내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한다.
밤중에 전화를 걸면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달려온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유리한 상황이 와도 나를 선택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흔하지 않다. 많은 이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이득이 있을 때만 머물며 자신의 감정이 앞설 때만 애정을 드러낸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리듬을 존중한다. 그는 내가 바쁠 때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면 안정이 생긴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순간이 있고 누구나 흔들리는 시기가 있고 누구나 외로워지는 밤이 있다. 이때 기다림의 사람은 나를 흔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조급한 직원은 일을 망치고 성급한 직원은 관계를 해치고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만든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직원은 때를 알고 흐름을 알고 균형을 안다. 그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먼저 본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말했다. 너를 기다려주는 사람을 절대 잃지 마라. 그는 이익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말로 사랑을 말하지만 기다림으로 진짜 사랑을 증명한다. 사람은 약속으로 신뢰를 말하지만 기다림으로 진짜 신뢰를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란 결국 상대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상대의 삶을 함께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나를 재촉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 전자는 마음을 흔들고 후자는 마음을 붙잡아준다. 운을 지키고 싶은가? 그러면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다릴 가치가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만 곁에 두면 된다.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기다림은 인격이고 품격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깊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중요한 문제가 단순해진다. 젊을 때는 성공이 문제였고 중년에는 책임이 문제였으며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는 결국 단 하나의 문제가 남는다. 바로 보고 싶다, 즉 누구를 그리워하느냐의 문제다. 이 감정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명예로 덮을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깊고 더 아프고 더 오래 간다. 나는 수많은 조직과 숫자를 다뤘지만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리움만큼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보고 싶다는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결핍이다. 이 결핍은 누군가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준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마음을 준 만큼 결핍을 느끼고 사랑한 만큼 그리워하고 함께한 시간이 깊을수록 그 공백도 깊어진다. 나태주 시인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을 이야기했다. 그는 보고 싶다 라는 말을 시로 풀어냈다. 그의 시에는 화려한 단어가 없다. 단지 한 인간이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단순한 감정이 인간을 울리고 시를 만들고 심지어 한 사람의 인생 방향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기업을 운영할 때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능력보다 그들의 결핍을 어디에 두는가를 먼저 보았다. 결핍이 돈이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결핍이 인정이면 평생 누군가의 시선을 탐으며 살고 결핍이 권력이면 결국 권력에 자신을 잃는다. 그러나 결핍이 사람인 사람은 다르다. 그리움의 결핍은 인간을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하게 만든다.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움도 있고 그리움이 있기에 삶은 깊어진다. 보고 싶다는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성의 증거이다. 그리고 깊이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깊이 책임질 수 있고 깊이 성장할 수 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다. 네가 진짜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대답이 곧 네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구를 잃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사람은 종종 잘못된 목표를 텄는다. 돈을 텄고, 자리를 텄고, 명예를 텄고, 심지어 타인의 기준을 텄는다. 그러나 정작 마음속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한다. 사업의 성공도, 이름의 가치도,
업적도 결국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의미의 절반이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은 결국 사람이다. 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잘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리움은 운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움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있고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에는 성공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그리워해준 사람들만이 내 기억 속에서 끝까지 남는다. 보고 싶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완성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자신에게 가혹하고 자신의 실수를 오래 붙잡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평생을 짊어지고 산다. 그러나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 남도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미워하게 된다. 나태주 시인은 50대에 접어든 아내가 스스로를 원망하고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나는 사업가로서 인생을 길게 산 사람으로서 이 말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안다. 자기 용서는 성장의 출발점이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로 갈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무너지고 때로는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대하는 태도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들은 늘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벌하고 자신을 의심한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조차 상처의 필터로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 작은 성취에 스스로 박수를 쳐라.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큰 성공을 바라보기 전에 작은 성취를 인정할 줄 알아라. 자신을 축하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한다. 남의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고 결국 자기 판단을 잃는다. 그러나 작은 성장에도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중심이 있고 균형이 있고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산다. 이런 사람이 결국 먼 길을 간다. 참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사랑을 의심하고 남의 호의를 오해하고 남의 관심을 과하게 해석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늘 결핍과 상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남의 실수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으며 관계를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가능해진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자기 관리, 자기 존중, 자기 사랑은 책임이다. 자기를 소홀히 하면 관계가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다. 그 결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그리고 삶 전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해야 한다. 그 화해가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이 신뢰를 만들며 그 신뢰가 인생의 모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나 자신을 아끼는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기초이며 운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의 답으로 귀결된다. 나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 했는가? 그 선택이 곧 운이었고 성공이었고 평생의 결과였다. 나는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잘못 들였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았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시키지만 본성이 잘못된 사람은 인생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모든 전략 위에 존재해야 한다. 나태주 시인은 오래 살면서 세 부류의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밥으로 사람을 흔드는 사람, 돈으로 관계를 재단하는 사람, 말로 사람을 베는 사람.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이 세 부류 때문에 수많은 기업과 수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웃음으로 자신을 숨길 수 있지만 위기의 순간,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작은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꼭 본성이 드러난다. 그 본성을 보지 못하면 인생은 반드시 흔들린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잘못 들이면 사업이 무너지고 사람을 제대로 모시면 인생이 열린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법칙이 아니라 삶의 법칙이다. 좋은 사람은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 조용하고 일관되고 나를 흔들지 않으며 필요할 때 말없이 곁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단단해지며 운이 흐르기 시작한다. 반대로 나쁜 사람은 언제나 티가 난다. 말이 많고 표정이 바쁘고 손익계산이 빠르고 남의 이야기를 쉽게 퍼뜨리고 작은 유혹에도 자신을 숨기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인생도 결국 그 사람의 시끄러움에 끌려가게 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고르는 것이다. 이 선택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미래를 안정시킨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세워라. 기준이 없다면 인생은 남의 감정에 휘둘리고 남의 욕망에 흔들리고 남의 운에 끌려다닌다. 그리고 기준을 세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이다. 끝으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 선택의 총합이다. 좋은 사람을 고르면 운이 열리고 나쁜 사람을 고르면 운이 닫힌다. 그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인생은 불필요한 복잡함에서 벗어나고 길이 명확해진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을.